네, 오늘 리뷰를 할 책은 자폐증 치료를 위한 ABA 프로그램입니다. 이 책은 이렇게 생겼고 학지사에서 나왔습니다. 책 가격은 25,000원입니다. 제가 이 책을 가장 먼저 추천해드리고 리뷰를 하는 이유는 이 책은 정말로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가정에서나 치료실에서 쓸 수 있는 실제를 다루기 때문에 이 책을 먼저 리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상당히 처음 하는 리뷰라서 많이 어색하고 부족하고 그리고 동영상의 시간 때문에 말도 빠를 거지만은 좀 잘 이해해 주시고 보셨으면 합니다. 자, 이 책의 목차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자폐증의 진단을 받은 아동들을 위해서 이제 어떻게 행동 접근을 해야 될 건지, 어떻게 행동들을 개선시킬 건지 이런 것이 그냥 뭐 이론적으로 적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것도 역시나 실제적으로 다 예를 들어서 적어져 있고요. 그래서 이 책이 두 번째는 이 책이 정말 존재한 이 내용 때문에 이 책이 정말 추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두 번째는 커리큘럼이 다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다 나와 있죠.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정말로 그대로 읽고 적용시켜도 될 만큼 상세하게 적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봐볼까요? 그래서 처음에는 집중적인 행동치료란 무엇인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뭐 대충 내용들은 쭉 있는데 뭐 가족의 역할이 대체 어떻게 되는지, 내 아이는 만약 몇 시간 동안 치료를 받아야 될지 이런 것들도 적어져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보상에 대해서도 적어져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상당히 보상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자폐증을 가진 친구들이 어떻게 보상, 즉 우리도 그 칭찬을 어떻게 받냐에 따라서 내 인생에 대한 목표도 달라질 수가 있고 내가 어떤 거에 동기부여가 크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똑같이 치료실에서 그냥 뭐 잘했다고 뭐 간단하게 뭐 마이쮸 주거나 뭐 칭찬하거나 그 스티커 붙이거나 이게 아니라 정말 단계별로 조금 잘한 것에서는 조금의 강화를, 좀 더 잘한 것에서는 더 잘한 강화를 거기에 맞게 이렇게 상세하게 보상을 나눠서 제공을 하자라는 그런 걸로 해서 이제 내용이 잡혀 있고, 그리고 파괴 행동, 아이들의 공격 행동이라든지 아니면 자해 행동 혹은 뭐 여러 가지 문제 행동들을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이렇게 쭉 적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파괴 행동은 어떻게 다뤄야 하나 이렇게 적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행동 프로그램, 자폐 친구들을 데리고 이제 치료나 뭔가를 할 때 가장 좀 이렇게 어려운 점이 다른 친구들 다 동일하겠지만은 상당히 내 말을 듣지 않아요. 나를 잘 보지도 않고.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지 말을 잘 듣게 하는가 이런 포인트도 이렇게 적어져 있고요. 자기 자극 행동에 대해서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상대하게 대처하는 방법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면 문제. 저는 참고로 어떤 아이를 예로 들자면은 제가 가르치고 있는 친구 중 한 명이 막 밤 12시, 새벽 1시에 자고 그리고 또 그대로 푹 자는 게 아니라 새벽 4시에 다시 일어나서 막 불 켜고 막 울고 막 그렇게 함으로써 가족 전체가 다 이제 불면증에 이렇게 걸리는 그런 사례가 한 번 있었는데, 여기에 나오는 이런 수면 습관 길들이기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에게 적용시켰더니 일찍 자고 그리고 푹 늦게까지 자고 그리고 중간에 일어나더라도 그냥 다시 자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그 가정에 정말 평화를 선물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었습니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배변 훈련. 만약 이제 배변 훈련이 안 된 친구는 어떻게 접근을 하면 되는지 적어져 있고, 식습관 문제. 상당히 자폐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편식이 심하죠. 이 편식은 저도 상당히 중요시하게 여기는데, 이 자폐를 가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새로운 자극이라든지 아니면 그 새로운 자극에 도전하는 게 매우 어려워합니다. 많이 힘들어하고요. 그게 역시나 먹는 식습관에도 적용이 되어서 새로운 음식이라든지 뭐
자기가 먹기 싫어한 것들을 절대 먹지 않는 이런 강력한 좀 이렇게 편식의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만약 이 편식을 잡은다면은 이 친구들이 다른 새로운 환경에서도 좀 더 쉽게 적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어떤 새로운 뭐 이런 자극을 주기에는 좀 이렇게 아이에게 접근하기 힘들지만은 먹는 걸로 접근할 때 뭐 새로운 질감, 새로운 맛 이런 걸 느끼게 하기에는 음식물이 좀 더 쉽게 접근이 되기 때문에 만약 이렇게 식습관이 편식이 개선이 된다면은 이 친구는 다른 면에서도 동일하게 이렇게 좀 개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고요. 그리고 놀이와 사회성 기술. 자폐를 가진 친구들의 고질적인 이런 어려움이 제 사회성인데 이런 사회성을 두 챕터에 걸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책명을 보면은 먼저 이 ABA 프로그램이 대체 뭘까? 부터 먼저 보여드리자면은 자, ABA 프로그램은 응용행동 분석이라는 원리를 기반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의 기술을 쪼개어 더 세분화한 부분으로 나누며 세분화한 부분을 한 번에 하나씩 완전히 습득할 때까지 가르치며 특정 기간 동안 습득한 기술을 집중적으로 반복하여 연습시키며 촉진을 하되 가능한 빨리 촉진을 제거하며 상이나 칭찬처럼 행동을 강화시키는 방법을 사용한다. 이 5가지의 항목으로 해서 이 치료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좀 더 보면은 자, 그래서 아까 보상 제가 설명을 했었죠. 이 책에서는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 아이에게 주는 보상이 얼마나 강력한가에 따라 치료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 라고 적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차분하고 협조적이고 말을 잘 듣지 않는 아이를 보상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네. 자, 그래서 뭐 보상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책의 내용을 좀 보여드리자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보상을 즉각적으로 줘야 한다. 예를 들어 아이에게 눈맞춤을 가르치고 있는데 보상에 늦어 아이가 고개를 돌린 후 보상을 주게 되면 아이는 그 보상이 고개를 돌린 것에 대한 보상이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즉각으로 주라는 겁니다. 네, 이런 것들이 예시를 통해서 다 잘 나와 있고요. 그리고 상당히 제가 좀 주의 깊게 본 건데 말을 하는 거에 있어서도 차별화된 보상을 줘야 된다는 거죠. 그냥 잘했어, 아이고 잘했네 이게 아니라 자 보면은 만약 아동이 교사의 질문에 맞는 답을 했고 또 좋은 태도이면은 와 환상적이다, 맞았어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답은 맞게 했으나 아이가 좋지 않는 태도를 보였을 때는 이런 말을 사용한다는 거죠. 더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자, 그리고 아이가 답은 틀렸어요. 하지만은 태도는 정말 좋았어요. 그럴 때 이렇게 말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무응답, 틀린 답, 좋지 않은 태도를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는 거죠. 즉, 말을 할 때 아이의 반응에 대해서도 내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말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번 이제 파악행동입니다. 문제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잘 적어져 있고요. 그리고 뭐 말을 잘 듣게 하는 포인트도 이렇게 적어져 있습니다. 다 예시가 다 있죠. 이렇게 예시가. 하나만 읽어볼게요. 아이가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기회 포착하기. 예. 아이가 막 문을 닫으려는 찰나에 문을 닫고 있을 때 문을 닫아주겠니? 라고 말하고 지시를 따른 것에 대한 보상을 준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면은 아이에 대한 자존감도 높아지겠고요. 정말 아이가 원래 하려고 했던 거에 대해서 칭찬을 받기 때문에 좀 더 치료사라든지 부모의 말을 좀 더 기울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수능 프로그램
대한 이런 차례도 이렇게 다 단계별로 나와 있고요. 자, 이제 자기 자극 행동입니다. 자폐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거의 대부분이 나오는 이런 자기 자극 행동인데, 자기 자극을 어떤 부모님께서 정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자기 자극하면서 자기가 너무나 좋아하는데 이걸 꼭 없애야 되나요? 자기 자극이라도 하고 있으면 정말 아이가 좀 가만히 있는다는 거죠. 많이 막 안 움직이고 뭐 그런 의미로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셨는데, 자, 자기 자극을 줄여야 되는 이유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집중력을 크게 방해하고요. 그리고 자기 자극 행동 자체가 아이에게 큰 보상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더 적합한 보상을 원하지 않는다. 이번 같은 경우 정말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자기 자극을 하면은 스스로 계속 보상을 자기 자신에게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외부에서 주는 보상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쓸까요? 안 쓴다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더 사회성이 더 약해지고 점점 남들과 더 교류하기를 싫어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자기 자극 행동을 하고 있으면은 자폐증 진단을 받은 아동이라는 낙인이 찍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자기 자극을 그래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적어져 있고요. 네, 중간에 또 이렇게도 되어 있습니다. 이제 놀이와 사회성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나이에 맞는 이런 장난감, 게임, 활동에 대해서 다 이렇게 세세하게 적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가장 중요한 두 번째 아까 봤던 커리큘럼에 대해서 한 가지 예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짝맞추기라는 게 있습니다. 짝맞추기 보면은, 자, 이 짝맞추기를 하기 위한 목적이 다 적어져 있고요. 자, 서로 관련인 것을 이제 항목끼리 이제 분량을 배운다. 뭐 세부적인 것, 즉 이제 짝을 맞춘다는 것은 이 특별한 어떠한 차이가 있으면 그 차이 때문에 이 짝이 안 맞는다는 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봐야 됩니다. 이런 집중력 키우기, 그리고 상징적인 표현 배우는 거라든지, 또 좀 더 복잡한 개념을 소개하는데 필요한 개념을 발달시키는 가장 이제 기초적인 이런 개념이 생성이 된다는 거죠. 자, 이 프로그램의 정말 장점은 절차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학생과 치료사는 어떻게 앉아야 되는지, 물건을 대체 어디다 놔두고 시작을 해야 되는지부터 다 적어져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같은 것끼리 놓아라. 그리고 각 시도가 끝날 때마다 물건의 위치를 바꾸라고 적어져 있고, 점점 더 목표 물건과 같이 제시할 물건의 개수를 늘려라라고 이렇게 적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엔 정말 치료사에게도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언어를 촉진하고 더 자연스러운 언어를 가르치려면 아이가 똑같은 이란 개념을 배우면 똑같은과 의미가 다른 단어를 사용한다. 예를 들어 짝을 맞춰라. 이게 어디로 가야 할까? 이것처럼 생긴 것을 찾아봐 등으로 표현을 바꾼다. 이렇게 치료사라든지 엄마가 이렇게 이제 아이가 충분히 이제 똑같다라는 말을 인지를 했을 때 비슷한 말로 바꿔준다면은 일반화가 더 빠르게 됩니다. 왜냐면 우리 한국말만큼 정말 똑같은 상황을 두고 여러 가지 할 말이 많은 그런 언어는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거 뭐 일어서, 서봐, 있나 볼래? 뭐 이런 것들, 뭐 한 가지 행동을 가지고 정말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아이가 이 의미만 한다면은 그에 관련된 다른 단어로 계속 들려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만약 이 표현 언어 사물 단계로 이 다음 단계로 이제 옮길 준비가 되면은 이제 물건에 이름을 붙여 짝을 맞추게 하는 것이 좋다라는 거죠. 그냥 같은 것끼리 나라가 아니라 과자 옆에 놔라. 이제 과자 그림을 주면서 과자 옆에 놔라. 이렇게 특정한 사물에 대한 이름을 이제 말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학생은 표현 언어 사물에 대해 익숙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촉진. 과연 이것을 가르칠 때 어떠한 도움을 줘야 되는지 다 자세하게 적어져 있고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시작 기준. 너무나 이 책이 마음에 드는 것 중에 시작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친구가
이걸 정말 배울 준비가 됐는지, 대체 어느 정도를 하면은 이걸 가르쳐야 되는지, 이 시작 기준이 적어져, 기초선이 적어져 있다는 거죠. 너무나 당연하겠지만은 학생이 물건을 쥐고 앉아 있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착석이 되지 않은 친구에게 짝 맞추기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물건을 쥐는 것이 안 되는 친구에게도 물건을 이제 쥐어줬을 때 무조건 이제 던진다. 혹은 잡자마자 그냥 바닥에 놓는다. 이런 친구에게는 짝을 맞출 수가 없죠. 그럼 먼저 당연히 하겠지만 이 친구들에게는 물건을 잡고 있는 방법, 혹은 착석을 하고 있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가르치고 나서 이걸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기초선이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들은 정반응을 하기 위해 시각적 관찰이 필요하므로 눈맞춤이 어려운 아이에게 이 프로그램이 유익하다라고 적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완성 기준, 대체 몇 번을 맞춰야지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지. 그래서 이제 정말 실제로 단계가 이제 나옵니다. 1단계부터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는 물건 대 물건으로 시작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세세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물건으로 먼저 가르칠지도 다 나와 있고요. 먼저 지금 실물을 가르쳤습니다. 그럼 이 단계는 그림 대 그림입니다. 이제 그림 대 그림 똑같은 거에 맞추는데 정말 이것은 치료사에게 정말 중요한 말이 또 있습니다. 만약 어떤 아이가 사물과 사물은 잘 맞추는데 그림과 그림은 잘 못 맞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책에는 이렇게 적어져 있습니다. 물건에서 그림으로 전이 시 어려움을 보이면은 점차 두께가 얇은 물건으로 선택을 하는 겁니다. 플라스틱 뚜껑이라든지 음료수 뚜껑, 핫패드, 천조각 같은 3D 큰 물건에도 점점 이제 납작해지는 그런 물건을 사용해서 짝을 맞추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림 대 그림을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2단계에서는 그림 대 그림인데 3단계도 그림 대 그림입니다. 하지만은 3단계는 동작이 있는 똑같은 그림입니다. 정지된 그런 사물이 아니라 뭔가를 움직이고 있는 그런 그림을 맞추게 하고, 그 다음에 색깔입니다. 자, 색깔을 가르칠 때도 그냥 무작정 아이가 좋아하는 색깔, 뭐 내가 가르치고 싶은 색깔 가르친 게 아니라 여기서는 다 몇 살 때 먼저 배우는 색깔들을 다 알려주고 그 색깔 순서대로 가르치게 다 적어져 있습니다. 먼저 2살 때 먼저 빨간색과 파란색이 발달하니까 이것부터 먼저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이런 순서대로 색깔을 가르치라는 거죠. 정말 친절하죠? 그 다음에 형태, 어떤 모양도 어떠한 모양부터 가르쳐야 될지 다 나와 있습니다. 크기, 뭐 사물 대 그림, 그림 대 사물, 이렇게 쭉쭉쭉 자세하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은 거대로 이제 범주까지 넘어가게 되고요. 즉,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과자긴 과자인데, 뭐, 새우깡 놔두고, 뭐, 쿠쿠다스, 붕어빵 과자, 이렇게 놔두고 나서, 과자를 한 대 모아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뭐, 그런 것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단계별로 이렇게 쭉쭉쭉쭉 나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 게 정말 이렇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치료사나 부모에게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인 것 같습니다. 처음 하는 거라 많이 부족함도 있겠지만은 앞으로 이렇게 좀 좋은 책들을 많이 추천함으로써 치료사들이라든지 부모님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